중요하니까. 모내기법은 뭐다? 이양법이다. 말하며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규리양이 특히 신경 쓰는 것이 있다. 바로 노트 필기. 모내기법, 이양법이란 단어겠지. 여러 색의 볼펜을 사용해 꼼꼼히 정리되어 있는 노트. 선생님이 칠판에 정리해주는 내용뿐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까지 빠뜨리지 않고 적어놓는다. 여기 보라색 부분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배경 지식으로 쭉 말로 해주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 이걸 하나하나 다 받아 적으면서 그 흐름과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수업에 집중하면서 노트 정리까지 꼼꼼히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규리양이 이렇게 노트를 정리하는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 복잡하고 어려운 교과서의 내용을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공부하는 습관 때문이다. 이번에 배운 부분이요. 근대사회의 태동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농민들이 계층이 어떻게 분화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이렇게 좀 수치도 들어가고 중요한 부분인데 이해가 잘 안 돼서 한번 이야기로 쭉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규리양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등장인물을 정하는 것이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주인공은 대부분 규리양 자신으로 삼는다. 주인공을 정한 후엔 이야기로 만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일단 이야기는 주인공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 이름으로 쉽게 규리농부를 잡고 철수농부를 한번 잡아봤어요. 이렇게 주인공을 한번 잡아보고 거기에 제가 이제 만들어볼 이야기의 내용을 한번 쭉 적어봤어요. 규리농부는 좀 진보적이고 새로운 걸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하자. 왜냐면 나는 그렇잖아. 근데 철수는 뭐야? 겁쟁이라고 하면 되겠다. 겁쟁이. 그래, 겁쟁이. 되게 뭐든지 무서워해. 굉장히 통 크고. 그 다음으로 규리양이 신경 쓰는 것은 등장인물들에게 성격을 부여하는 일이다. 단순히 좋은 성격, 나쁜 성격으로 나누는 게 아니다. 꽤나 자세하다. 이야기를 만들기 전에 주인공의 성격을 심잖아요. 그럼 되게 이야기가 쉽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격을 제가 이제 해야 될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보고 있는 과정이에요. 기본 준비가 끝난 규리양. 고민형을 청중삼아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시작한다. 옛날에는 밭이 있었어. 규리농부가 있었는데 뭐야 얘는 굉장히 진보적인 성격의 사람이었단 말이야. 잡초 뽑으려면 허리가 거의 휘지겨우냐? 근데 또 거기 규리농부는 뭐야? 가난했거든. 가난했기 때문에 뭐야? 잡초를 이렇게 없앨 수 있는 제초제? 이런 것도 살 수가 없어. 대부분의 학생들은 단순히 암기하는 과목을 규리양은 왜 이야기로 만들어 공부하는 걸까? 국사인지 근현대사라는 과목은 옛날 이야기를 책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옛날 이야기를 그냥 달달 암기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옛날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 그대로 이야기로 만들어서 하는 게 더 편하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가 마치 그 시대에 있던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사라는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그냥 공부가 아니라 재밌는 이야기를 느낀다. 재밌는 이야기를 한 번 읽는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야, 가만히 못 읽는단 말이야. 주인공을 정하고 성격을 부여하고 전체 줄거리가 만들어지면 딱딱한 교과서의 내용은 한 편의 이야기로 재탄생된다. 조선시대 농촌의 변화는 어떤 이야기로 완성됐을까? 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목은 규리농부네 이야기예요. 옛날 조선시대에 규리농부네가 살고 있었어요. 규리농부네는 아빠, 엄마, 언니, 규리농부네가 있었는데요. 규리농부네 엄마 아빠는 또 잡초를 뽑는다고 등골이 많이 휘셨어요. 왜냐면요, 쌀을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맨날 잡초를 뽑아야 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사촌 철순애로부터 아주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모내기라는 방법이 잡초를 주는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옛날에는 규리농부네 가족이 모두 다 일해야 됐다면 이제는 규리농부 혼자서도 그 일을 다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또 이렇게 영양분을 2번에서 흡수하다 보니까 생산량은 2배나 늘었어요. 그렇게 해서 규리농부네는 옛날에는 100가마를 지을 거 이제는 800가마를 지을 수 있었어요. 옆집에 모내기를 하지 않았던 철순애는 항상 생산량이 그대로였어요.
그렇게 해서 규린행분에는 점점 또 땅을 넓혀가서 더 많은 수확량을 얻고, 또 철순에는 반대로 매일마다 가난해지고 점점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철순에는 결국에는 심지어 규린농부의 머슴으로까지 가게 되었답니다. 보다시피 조선시대의 농민들은 이렇게 모내기가 들어옴으로써 생산량은 4배로, 수확량은 2배로 증가하고 또 노동력은 4분의 1로 감소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생산량은 8배가 증가했죠. 또 농민 중에서 일부 광작을 했던 농민은 분홍으로 성장하고, 또 다수의 농민들은 임노동자나 아니면 이렇게 머슴으로 전락하게 됐어요. 이렇게 모내기는 조선시대 농민의 계층 분화를 가져왔답니다. 이야기를 만들어서 공부한다는 것은 그 흐름을 꿰뚫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단순 암기가 아니라 저는 그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었고 배경이 무엇이었는가를 이해하고 파악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변형되고 어렵게 나와도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사이탐구 과목처럼 흐름이 있는 과목만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는 다른 과목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편이에요. 이게 저에게 좀 잘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간단한 걸로 말하며 기억하고 이야기로 만들어 흐름을 이해하는 규리양. 간단한 거? 간단한 거? 말하며 설명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메모지에 따로 정리해둔다. 메모지가 어느 정도 쌓이면 궁금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선생님을 찾아간다. 선생님, 질문 좀 해도 돼요? 고등경찰 제도가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고등경찰은 네. 좀 모호하지 되게.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해주는 배경 지식까지 꼼꼼히 공부하다 보니 규리양의 궁금증은 선생님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게 있는 거네요. 그렇지. 수업 설명할 때 사실 이제 역사다 보니까 많은 배경 지식 많이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배경 지식을 듣다 보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질문하다 보면 보통 이제 궁금한 게 포스트잇에서 많이 적어서 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듣다 보면 사실 질문이 꼬리에 계속 물게 돼요. 궁금한 걸 이제 해결하는 그런 면에서 볼 때 학습 그 완성도 면을 보면 사실 아주 뛰어난 학생이라고 볼 수 있죠. 궁금한 부분까지 모두 확인하고 나면 규리양은 다시 교과서로 돌아간다. 비교적 깨끗한 교과서를 복사한 후 주요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하나하나 지운다. 모두 지우고 나면 기억을 되살려 빈칸을 채워가며 교과서를 읽는다. 수가 싹 트고 있었다. 이와 함께 양방 중심의 신분 질서가 파괴 해체되어 가고 피지배층의 사회의식이 크게 성장하면서 평등 지향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렇게 흐름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를 한번 적어보거나 이런 과정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서술형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 좀 적어보고 또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 이런 걸 좀 찾아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과정으로 이렇게 교과서나 선생님이 알려준 유인물의 프린트에 이렇게 빈칸을 뚫어서 거기에다 한번 적어보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큰 흐름뿐 아니라 세세한 부분도 놓치지 않기 위한 공부법. 중세시대 대표적인 여자 구학자 최승로 그래 뭐라고? 최승로. 잘 외워지지 않는 부분은 5번씩 말하기를 반복해 기억한다. 최지몽, 최성리학, 후기에는 성리학, 이 모든 단계를 거쳐야만 규리양의 공부는 끝이 난다. 빌린 말의 상태에 따라 이 단계를 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성남, 수원, 인천들 어디가 더 언제 어디서나 쉼없이 말을 하며 공부하는 규리양. 평범한 방법은 아니지만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은 덕분에 수능 모의고사뿐 아니라 내신 성적 또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생각한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모양을 나눠서 지배했어. 그러니 귀족은 그 규역 안에서 왕과 같은 역할을 했었고 화폐도 자기의 이런 말도 있잖아요.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따라갈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따라갈 수 없다. 제가 공부하는 방식이 되게 산만해 보이고 또 정신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말하면서 공부하는 이유는
그 속에서 재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친구들이 저의 방법이 맞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도 각자 거기에 맞춰서 재미를 느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제일 좋은 것이 아닐까요? 주말 오후 규리 양이 오랜만에 학교를 벗어나 외출을 했다. 그녀가 찾은 곳은 뉴스를 제작하는 스튜디오. 구석구석을 살피며 열심히 메모하고 정리하는 규리 양. 이곳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청소년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방송국에 와서 그 체험기를 기사로 한번 써보려고 왔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 기자단 활동을 하는 것은 미래의 꿈을 위해서다. 안녕하세요. EBS 뉴스 최규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 규리 양은 공부의 왕들 뉴스나 최규리 방송에 학생을 관심이 출연하려고 하는데요. 많다. 제 꿈은 아나운서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또 말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또 말하면서 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아나운서를 꿈꾸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년 뒤 대한민국 대표하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말하고 설명해주고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규리 양. 있고 또 TV는 몇 개 없지? 말하는 즐거움은 그녀에게 아나운서의 꿈을 가져다 주었다. 그 꿈이 있어 규리 양은 지금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